보시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어, 맥스는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H예요. H를 누르면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만들면 반드시 이름을 지정해야 돼요. 이렇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름이 나와요. 크리에이트 탭에 만들고 나면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네이머와 컬러. 그리고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도 네이머와 컬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름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별로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기예요. 얘가 셀렉트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 사각형이냐, 서클이냐, 폴리곤이냐, 아니면 스프레이냐, 이렇게. 내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려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폴리곤이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드래그예요. 처음은 드래그고 끝날 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로스냐 윈도우냐, 클로즈냐 윈도우냐. 지금 이 상태는 윈도우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합니다. 윈도우는 걸쳐진 것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포함과 걸침이죠. 이건 오토캐드랑 똑같습니다. 이동 툴입니다.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시나요? 주전자 옆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아이콘이 나와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P-I-V-O-T.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축입니다. 축. 즉, 이 주전자가 지닌 축입니다. 자, 이동 툴을 누른 다음 자, 보세요. X축에다 놓으면 얘가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Y축으로 안 움직여요. Y축에다가 놓으면 Y축으로만 움직입니다. X축으로 안 움직입니다. 해당 축으로 가면 이렇게 커서를 해당 축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 Y축으로 안 가요. X축으로 안 가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네모난 사각형에다가 놓고 하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축에다가 놓고 드래그를 시작하면 X축으로만 이동합니다. Y축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면 Y축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사각형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면 X, Y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봇의 방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축의 방향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F5번, 6번, 7번, F5, 6, 7, 8, F5, 6, 7, 8, F5번이 X축, F6번이 Y축, F7번이 Z축, F8번이 XY축. 자, 이해되시나요? F5번 X축, F6번 Y축, F7번 Z축, F8번 XY축, F5, 6, 7, 8번입니다. 일일이 이걸 누르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F5, 6, 7, 8번을 이용해서 축의 움직이는 방향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아, 추가 선택하고 빼기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추가 선택, 알트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추가 선택,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빼기 선택. 자, 그 다음 선택한 다음 del 키 누르면 됩니다. 그럼 삭제됩니다. 캐드랑 똑같아요. 자, 캐드랑 다른 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복제가 일어나요. 자, 클론 옵션이 뜹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클론 옵션입니다. 클론을 하는데 카피를 할 건지 인스턴스를 쓸 건지 레퍼런스를 쓸 건지. 맥스는 세 가지의 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카피하는 방법, 인스턴스로 복제하는 방법, 레퍼런스로 복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카피로 놓고요. 그 다음 넘버 오브 카피. 몇 개를 복제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어레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5개를.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복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복제할 개수, 그리고 OK. 그러면 복제 끝. 자, 이해되셨나요? 자, 카피 그리고 레퍼런스에 대한 차이점 설명드릴게요.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설명드립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실린더가 있습니다. 박스, 콘, 스피어, 지오메트릭 스피어, 실린더, 튜브, 토러스, 피라미드, 티팟, 플랜, 텍스트, 플러스. 이 중에 실린더를 만들 겁니다. 그냥 화면만 보세요. 드래그하고 클릭했습니다. 이게 실린더예요. 원기둥입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얘를 드래그 했습니다. 여기다가는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원본을 가지고 여기다가는 인스턴스를 했고요. 여기다가는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얘가 원본, 얘는 카피, 얘는 인스턴스, 얘는 레퍼런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제가 얘를 원본을 수정할 겁니다. 원본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밴드 모디파이로 들어와서 밴드 구부리기. 구부러지나요? 얘가 원본이에요. 얘는 카피입니다. 얘는 인스턴스예요.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원본을 수정했을 때 인스턴스는 그 수정된 값을, 그 다음 레퍼런스도 그 수정된 값을 가져갑니다. 카피는 별도예요. 복제되는 순간 남남입니다. 그냥 형상만 같을 뿐이에요. 복제할 당시, 카피할 당시 형상 그대로 복제하고 그 뒤로부터는 남남이에요. 근데 인스턴스와 레퍼런스는 이 원본에 대해서 값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자, 인스턴스를 건드릴 겁니다.
인스턴스에서 똑같이 밴드를 줄 겁니다. 자, 들어가나요? 제가 인스턴스에다 줬죠. 그랬더니 원본에 그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도 값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본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원본과 인스턴스는 똑같은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객체예요. 누구를 수정하든 둘 다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똑같은 객체입니다. 근데 레퍼런스는 달라요. 얘는 다릅니다. 자, 밴드. 아까 인스턴스하고. 인스턴스로 했나요? 네. 다시 볼까요, 그럼? 레퍼런스. 얘는 레퍼런스예요. 자, 밴드. 그럼 어떻게 돼요? 지만 들어가요. 자, 원본을 수정했습니다. 원본에다가 밴드를 줄 겁니다. 같이 들어가죠? 근데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에다가 밴드를 줬어요. 지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죠. 제가 원본에 얘에다가 테이퍼를 줬습니다.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자, 그 다음 원본에다가 밴드를 줍니다. 구부리기예요.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인스턴스는 원본과 동일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다 수정을 가해도 혹은 인스턴스에다 수정을 가해도 복제본에다 수정을 가해도 똑같은 객체로 같이 수정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퍼런스는 달라요. 뭐만 가져오냐면 원본이 수정되는 내용만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레퍼런스에다가 즉 복제본에다 수정을 하면 원본한테 못 줘요. 이게 인스턴스와 레퍼런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복제를 할 때 그래서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둥을 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실린더 이쪽으로 카피. 자, 인스턴스. 그 다음 인스턴스로 5개. 그러면 보세요. 자, 기둥이 쭉 만들어졌잖아요. 기둥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고 수정을 주는 거죠. 여기다가 테이퍼를 줄까요? 테이퍼. 그 다음 시멘트리. 기즈모. 리미트. 그러면 동시에 쭉 작업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기둥이 10개가 쭉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맥스는 인스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탑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 그리고 처음엔 드래그, 그 다음엔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은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할 때 인스턴스로 하나, 그 다음 2개 다 선택하고 인스턴스 5개. 실린더 하나를 모델링하고 실린더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인스턴스, 그 다음 2개 다 선택하고 나머지 인스턴스.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 모디파이 탭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모디파이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요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Make Unique라는 아이콘으로
얘를 누르는 순간 인스턴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반지름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세그먼트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지름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그럼 동시에 일어나죠? 다 같이 동시에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지름이 혹은 높이가 혹은 헤이트 세그먼트. 세그먼트가 뭐냐면 중간 단계, 이렇게 단계 보이시죠? 요게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세그먼트가 많으면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그먼트가 적으면 각진 곡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캡 세그먼트를 누르면 뚜껑 부분에서, 그 다음에 사이드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죠. 쉐이딩으로 놓으면 모서리가 이렇게 부드럽거나 각지거나, 스무스를 누르면 각지게 보이거나 모서리가 각지게 보이거나 혹은 부드럽게 보이거나. 슬라이스를 이용하면 자르기가 일어납니다. 시작점, 시작각도, 끝각도.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맥스라, 이게 맥스구나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